맛있는 사과, 좋은 사과를 생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과나무가 주체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조자다, 서포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의 보조자 역할을 하지 않고 주체자, 우리의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입장에서 사과나무를 대하면 사과나무 좋은 사과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사과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큰 사과는 생산할 수 있어도 맛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그런 사과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뭔 영양제를 줬다, 뭔 그름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름하고 비료, 영양제를 막 주는데, 그렇게 오면 큰 사과는 만들 수 있어도 맛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사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과나무에 도와준다는, 서포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나무를 대해야 합니다. 맛있는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맛있는 사과는 사과나무의 생리를 이해하고 사과나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나무에 무엇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저의 부사밭에 왔습니다. 길 옆에 있는 부사밭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붙이던 밭인데, 작년에는 5년 동안 묵히던 밭이어서 상당히 나무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붙이고 있는데, 올해 부사 작황은 좀 많이, 작년에는 좀 적게 달렸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부사가 많이 달리고 지금 적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거리 적가를 완벽히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적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끝내야 되는데 아주 못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월도 올해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7, 8월에 다음 달하고 8월 달에 중요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달 되면 7월부터 탄저가 발생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발생된 가운데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7월 17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탄저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부터 올해 농사를 잘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가원을 순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7월에 7, 8월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찰을 함으로써 가원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병들
병충해가 활발한 7월 8월이니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원을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매일 한 번씩 순찰을 해가지고 사과나무 상태 이런 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수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긴 해도 날씨가 괜고 한 3, 4일 지나면 바닥이 또 바짝 마릅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비가 지금 장마 시절이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고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간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간수가 왜 중요하면 과일 종류는 물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그 유명한 도법 방식, 도 스타일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적절하게 주는 게 다른 영양제, 비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스타일에 중요한 것은 상향지 이런 데는 가지 끝에 상향지에서는 열매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달지 말라는 거거든요. 상향지를 tum으로써 이게 비료 한 오큼 주는 효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간수를 2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간수를 2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유목 때도 2줄이고 성목이 돼도 2줄인데 이거를 사실 좀 3줄, 4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간수 시설을 좀 늘려가지고 물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젓가를 지금 마지막 젓가를 시야계 젓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조만간 끝낼 예정인데 일부 가원들을 보면 다 끝냈고 일부만 지금 아직 안 끝냈는데 상하시는 분 만나면 아주 덜 끝낸 집도 있고 다 끝낸 집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기에 젓가를 끝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전정입니다.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튜버나 강사님이 가다 전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정을 약이 잘 투입되도록 하는 전정이죠. 지금은 그러면 약이 어느 정도 잘 투입된 다음에 전정이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전정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을 하면 그 잘려나가는 잎들은 강압성 작용을 해가 나무한테 유리한 건데 잎이 잘려나가는 거죠. 결국 일본 그 65년 한 우스에 카츠토시라는 분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도 올렸지만 얼만큼 잎을 많이 확보하는 싸움이라 하거든요. 사과 나무 키우는 사람은 잎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 사람 논지는 꽃눈을 많이 만들어라는 거죠. 꽃눈을 많이 만들면 그 다음에 잎이 꽃눈 있는 잎은 가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잎을 많이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전정을 하면서 가지를 잘라내고 도장지를 잘라내면 그만큼 잎 손실이 오기 때문에 강압성 작용을 좀 더 못하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전정도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재 투입에 문제가 있다면 전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가다 전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지도 말이 상당히 많은데, 도장지는 사실 나무에 어떻게 보면 작은 도장지들이 많은 거는 나무의 펌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무에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장지를 나쁘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거는 방제입니다. 방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각 기술센터든지 각 연구소에서 방제 프로그램이 쫙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월 초 중순 말 이럴 때는 무슨 약을 처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반하고 탄저병이 안 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중간방제죠. 중간방제는 왜 합니까? 비가 오면 이제 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균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방제를 하자는 건데, 비가 오기 전하고 온 후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방제는 전기방제대로 하고 중간 방제를 하자는 거죠. 비 오기 전후에. 그러면 전기 방제는 예를 들어서 중간 방제를 했다 하면 전기 방제는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하자는 겁니다. 전기 방제는 전기 방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방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호살균제하고 치료 살균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혼합 살균제가 있죠. 치료하고 보호살균제하고 혼합 살균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는 보호 위주로 해주고, 비가 온 후에는 보호하고 치료. 우리가 그거는 이제 합제를 해가 같이 섞어가지고 칠 수 있죠. 장일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탱크 믹스를 하죠. 각 농가에서 섞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거를 탱크 믹스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작용기작 다 종류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 오기 전후에 치면 갈반하고 탄저가 안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도 작년에도 여기에 단풍이 싹 들고 갈반하고 탄저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해도 저는 전부 다 이 방제를 줄로서 지금 합니다. 여기 우리 동네는 밭이 전부 다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 줄을 깔아놨죠. 밤마다 이렇게 줄을 깔아놨습니다. 줄로 사용해가지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까지 꼼꼼하게 방제할 수 있습니다. 줄로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서 단풍이 들고 예쁜 맛있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방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보통 생각하기로는 무엇을 많이 주어야지 좋은 사과 생각한다 하고, 그리고 또 이웃에 그 다음에 또 사과 재배하시는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무엇을 주고 많이 준 나무는 결국 짜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생산한 사과는 맛이 덜하고 비대 크기만 크고 그런 사과는 또 열과도 생기기 쉽고 맛이 없는 사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무엇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과나무가 필요한 사과나무 스스로 좋은 사과를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호르몬 작용을 옥신 작용을 잘 해가지고 좋은 사과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떤 비료나 영양제를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과에 어떤 스트레스만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사과, 좋은 사과를 생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과나무가 주체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조자다, 서포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의 보조자 역할을 하지 않고 주체자, 우리의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입장에서 사과나무를 대하면 사과나무 좋은 사과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사과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큰 사과는 생산할 수 있어도 맛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그런 사과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뭔 영양제를 줬다, 뭔 그름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름하고 비료, 영양제를 막 주는데 그렇게 오면 큰 사과는 만들 수 있어도 맛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사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과나무에 도와준다는, 서포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나무를 대해야 합니다.